2시부터 밤 10시까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이래버리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음날 하루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문돼서 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이요? 1년? 한 10개월. 자동차예요? 근데 실제로 값도 자동차 값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곡을 녹음했을 때의 그런 드럼의 튜닝 값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를 왜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연주리 요소가 크긴 하겠지만 그 연주리라는 것도 사람 생각하기 또 나름인 것 같아요. 당신에게 드럼이란? 드럼이란 안녕하세요, 자와트입니다. 오늘은 현재 지금 수원 망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아침 9시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러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단 타기 전에 이거 먼저 달아둘게요. 자, 갑시다. 이거 익숙하지가 않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에이조씨라고 합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고요. 드럼 친 지는 13년 넘었나? 지금은 우리나라 서브컬처 밴드 이지두 밴드라는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타 외에 녹음 활동 작업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차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또 이제 강사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음날 하루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루틴으로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그쵸. 제가 2017년쯤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2018년도부터 쭉 그러고 있으니까 거의 8년, 9년 됐네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지금 몇 시에 일어나요? 평상시에 일찍 일어날 때는 5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은 늦어도 한 6시 반까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저 지금 거의 해외여행 갈 때 말고 진짜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일찍 안 일어나거든요. 그쵸, 늦게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 잠깐 드럼 배우러 갔었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드러머 강수호 드러머님도 제가 옛날에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오전 11시에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나 휴가 나오면 연락해라 라고 해가지고 오전 11시면 그래 일어나 계시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받으시고 점심 12시에도 안 받으시고 선생님 연습실에서 1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받으시고 하다가 1시 반쯤 갑자기 전화가 딱 왔는데 뭔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1시면 점심인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보통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사 일을 하면서 밴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내 개인 연습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할 거 하려면 오전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전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되게 길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실 나오기 전에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연습실 나오기 전에는 영상 찍어 놓은 거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날 연습 루틴도 체크하고 그리고 전날 연습했던 것도 잠깐만 돌아보고 집 청소도 한번 하고 밥도 먹고 씻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죠. 여기는 제 연습실이고 좀 협소합니다. 괜찮습니다. 드러머 연습실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지두 밴드라는 거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비가시라는 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팀이 약간 성향이 약간 달라요. 이지두 밴드는 커버곡 위주로 작업을 하는 팀이고 비가시는 오로지 자작곡만, 오리지널 곡만 하는 팀입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는 샤워실이고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쓰는 거 아니고 여럿이 씁니다. 여기 드러머 전용 연습실인가요? 그쵸. 이쪽은 드러머들 쓰는 곳이고 아까 복도 중심으로 반대편은 그 이제 미디나 보컬하는 분들 청소를 아침마다 하는 게 루틴인데 여기 연습실 사장님이 청소기를 미디방 안에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시죠. 뭘 먼저 하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드럼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드럼은 일단 브랜드는 DW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드럼 브랜드인데 이런 드럼이 흔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럼 세트를 주문을 하면 드럼 이 통의 두께부터 이런 장식이나 이런 디테일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거를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원래 금장이 아니라 그냥 크롬, 은색으로 된 이런 거 이런 색상 원래는 다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비싸겠네요. 금액이 한 10%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 통의 깊이라든가 드럼을 보면 안쪽에 이제 이 드럼 통의 두께도 그리고 드럼 통의 사이즈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주문하게 되면 제가 주문한 넘버가 나오는데 그 넘버로 그대로 요청을 하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드럼을 또 추가로 주문을 하면 똑같은 스펙으로 하되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드러머들이 되게 꿈꾸는 드럼이기도 한데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이제 이 드럼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위한 적금을 들었었고,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드럼을 구매를 했죠. 한번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에 터질 줄도 몰랐는데 이제 LA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때 한참 저기 애너하임에서 악기 박람회가 있을 때였는데, 그냥 이 악기 회사에 가서, 악기 회사랑 공장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 공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견학을 해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사운드 샘플이랑 실제로 제가 두드려 봤을 때 얼마나 다른지도 알 수 있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이제 직원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또 주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 좀 유명한 악기 딜러샵에 연락을 해서 얘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고,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문돼서 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이요? 1년?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자동차예요? 근데 실제로 값도 자동차 값입니다. 여기 있는 심벌즈들 빼고 이 드럼 통하고 여기 있는 이 하드웨어, 이런 받침대, 스탠드, 이런 것들 합쳐서 요즘 소형차 한 대 값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악기에 너무 과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 음악 하시는 분들 스피커도 그렇고 뭐 저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커나 마이크는 스펙이 올라가면 진짜 몇 천만 원대로 가잖아요. 근데 드럼은 이게 거의 종결급 스펙이에요. 그래요? 네, 드럼은 진짜 얘를 딱 사고 나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 드럼을 쓴 지 이제 딱 한 4년 반 되어 가는데, 더 이상 드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도 조금씩 팩을 올리고 있고, 드럼이 좋으니까 이제 드럼을 탓할 수가 없어요. 원래 드럼이 안 좋으면 녹음을 하면서 제가 드럼을 치면서 진짜 이게 드럼이 별로여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드러머들이 바라는 준종결급 악기이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악기를 뭔가 바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녹음실에도 이런 드럼이 놓여있으면 보통 드러머들이 이게 놓여있구나,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유명한 밴드 뭐 데이식스나 QWER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할 때 드럼 테크니션이 이런 드럼을 많이 세팅을 해줘요. 이 브랜드의 드럼을. 그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드럼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악기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는 악기를 구매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악기를 구매하게 됐어요. 여담이지만 여기 이쪽에 보면은 저기 사인이 있습니다. 아론 스피어스라는 드러머의 사인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레전드로 알리기 시작했던 2006년 모던 드러머 페스티벌에서 썼던 드럼 스펙 그대로 주문한 거예요. 근데 저 사인은 그러면 직접 받은 거죠. 2013년인가 4년에 우리나라로 클리닉을 왔었는데 그때 사인을 받았죠. 저는 그때도 계속 그 드러머를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이제 드럼 쉘 두께 이런 걸로 해서 맞췄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 드럼 무늬 컬러가 그 드러머가 쓰는 컬러랑은 약간 달라요. 이 드럼의 장비의 세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럼패를 놓고 메트로놈을 틉니다. 이게 매일 시작하는 루틴이에요. 이걸 30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연주할 때 좀 편해야 되니까, 내가 연주할 때 손이 편해야 되고 내 발도 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죠. 워밍업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오시면 한 30분 정도? 그렇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도 있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9시부터 학생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있으면 뭐 그때 이제 손을 풀기도 하고, 드러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리듬을 치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이 드러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드러머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연주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저만 쓰는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습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기본 리듬도 연습하고. 드럼을 치는 사람이 뭘 연습하나요? 라고 한다면,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프로 활동을 하니까 막 엄청 어려운 거 연습하겠다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프로 연주자들일수록 제 스승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연습하는 거 보면 막 엄청 어려운 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태 체크도 하고, 내가 원래 연습하는 리듬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하고, 보통 그렇게 연습하고요. 이제 이런 연습들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활동하는 팀 곡도 한번 돌려보고, 아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 이지두 밴드는 거의 매주 곡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드럼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드러머는 막 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드러머는 갑자기 이걸 영상에서 딱 쳤는데 정작 들리는 음원에서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녹음해 놓은 것과 똑같이 치려고 안보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드럼에 이렇게 녹음이 돼 있죠. 킥, 스네어, 탐, 뭐 오버헤드,
하이햇까지 돼 있고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를 합니다. 멋있는데요? 그 루틴까지 하면은 이제 오전 11시나 점심 12시가 돼요. 그러면은 오전 루틴이 끝나면 보통 2-3시간 정도가 딱 지나 있는 거네요. 그쵸. 굉장히 성실하시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기량도 떨어질 수도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이제 근육도 약간 줄어들고 관절도 퇴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확실히 조명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커버 영상도 많이 촬영하니까 네. 아까 오전에 여기서 연습한다고 했는데 연습하기도 하고 녹화해 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하고 약간 영상 아카이빙용으로 제가 어떤 튜닝 값으로 어떤 톤으로 연주를 한 게 이 곡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용도로 요즘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좀 삘 받아가지고 제가 거의 한 영상을 15개인가 올렸었는데 제가 거기서 녹음해 놓은 것들은 제가 튜닝 값을 저장을 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곡가분이나 누가 나중에 저한테 저 드럼 톤으로 한번 연주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바로 그 튜닝 값을 찾아서 바로 원하시는 이제 소리로 녹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 얘기가 나와서 막 떠올랐습니다. 그쵸, 그거는 진짜 여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같이 지금 이지두 밴드에 활동하고 있는 분 작업물들을 계속 녹음을 하고 있고 조만간 좀 곡이 몇 곡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활동하고 있다고 한 비가시라는 팀도 원래는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 연습실에서 녹음한 결과물을 받아보시더니 녹음 스튜디오를 안 가도 되겠다 아, 그래요? 해가지고 이제 그 팀 작업물로 다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본 녹음도 한 거네요. 그쵸. 여기서 본 녹음을 해도 퀄리티가 괜찮다. 그러기 위해 산 드럼이니까. 이 드럼 마이크는 스네어 마이크의 거의 정석. 거의 국밥이라 불리는 SM57이란 마이크고 탐탐이랑 킥 마이크 그리고 오버헤드 마이크는 이제 제나이저 604, 612 이런 시리즈 이렇게 해서 킥, 스네어, 탑바텀 그리고 서브 스네어, 탑바텀, 오버헤드 한 11개에다가 요 마이크까지 하면은 하이엔 마이크도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3개 되겠네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잘 들리죠? 네, 자, 그래서 드럼 레슨 할 때 예전에는 저기다 스피커를 놓고 저걸로 이제 메트로놈을 틀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청력이 망가지는 게 실시간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헤드폰으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말을 해줄 수 있고 제가 잠깐 앉아도 되나요? 네, 학생이 돼보신다는 거죠. 잠시 5분간 학생이 돼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자 한번 기본 리듬을 한번 쳐보시죠. 기본 리듬 칠 줄 아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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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하면서 제가 뒤에서 블라블라 말합니다. 메트로놈을 잘 들리네. 이렇게 계속 쳐보세요. 치면서 계속 쳐보세요. 빨라진다. 자, 메트로놈 맞추시고. 그렇죠. 이렇게. 만약 이게 빼면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들리지가 않죠, 지금 잘. 볼륨이 많이 세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는. 선생님 여기 레슨비 얼마예요? 이거 아무튼 잘 앉았습니다. 소리가 좋긴 좋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원래 일반적인 드럼의 경우에는 이렇게 협소하지가 않아요. 연습실이. 원래 드럼을 놓으면 지금 여기 빈 공간에 거의 한 2-3배 이상이 남는 건데 드럼 세트가 워낙에 크고 베이스도 보통 22인치를 쓰는데 얘는 24인치거든요. 24인치인데다가 벽에 너무 딱 붙여 놓으면은 소리가 먹을까봐 제가 살짝 벽으로부터 거리를 띄워놨는데 저것도 많이 띄워놓은 건 아니에요. 한 15cm? 그리고 베이스 드럼이 이제 깊이도 좀 깊은 편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간 차지도 은근 많이 하고 요 뒤에 있는 요 울타리 같이 생긴 거 요 렉이라는 녀석도 좀 공간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인치수라는 게 드럼에서는 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치수가 작을수록 소리가 얇아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탐탐이라고 부르는데 인치수가 작은 거일수록 보통 음정을 높게 튜닝을 하고 이제 큰 드럼일수록 낮게 튜닝을 하죠. 그래서 네. 소리가 이게 음으로 보면 딴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튜닝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월요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걸 튜닝하는 거거든요. 튜닝하는데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손볼 게 많이 없어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녀석을 쓰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두고 이게 지금 숫자로 161Hz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음정이라는 게 이제 헤르츠마다 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보통 여기에는 나사들이 다 동일하게 좀씩 풀어지긴 하는데 가끔씩 어느 한쪽이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나사들이 이런 볼트들이 많이 풀어지기
풀어지기도 해서 풀어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도 하고 제가 녹음을 하거나 급하게 이제 연주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튜닝하면 저는 항상 요거는 조금 편집증스러울 수 있긴 한데 보이시나요? 뭐예요? 344 뭐 숫자가 막 있는데요. 그쵸, 여기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곡을 녹음했을 때의 그런 드럼의 튜닝 값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언젠가 어떤 작곡가분이 저한테 그때 했던 그 음정 그대로 녹음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톤이 좋아서. 그쵸, 그 톤을 그대로 최대한 재현할 수 있게끔 스트레이너라는 건 이건데 보이시나요? 요 녀석이 스트레이너인데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제끼면 소리가 이런 느낌이고, 퍼지는 느낌. 맨 끝으로 가면 오, 이렇게. 뭐가 되게 단단해졌네요. 그쵸. 그리고 아래가 팽팽하게 조여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드럼 피 아래쪽이 눌리기 때문에 드럼 사운드가 또 많이 달라지죠. 드러머분들은 그러면은 되게 복잡한 직업이네요. 사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통 드러머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유독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튜닝이 매번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제 작곡가분이 어떤 레퍼런스를 보내줬을 때 드럼 소리가 요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레퍼런스를 제가 기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튜닝 값을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해놓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드러머가 많지 않아요. 진짜 적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같이 하는 작곡가분과 한번 연을 맺게 되면은 계속 같이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 포인트이지 않나. 약간 저만의 강점이라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제가 약간 좋게 말하면 특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편집증스러운, 약간 변태적인 약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쵸. 작업하시는 뭐 작곡가분이라거나 아니면 밴드 같이 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뭐 나름 장점이 많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가상악기를 꺼내 쓰는 느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칭찬인데요. 그쵸. 그냥 약간 아니면- 가상악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상악기예요. 가상이 있는 악기인 거죠. 근데 가상악기 때문에 드러머들이 뭐 일자리를 잃는다, 뭐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가상악기를 쓰고 샘플을 써도 음악에 맞게 그 드럼을 쓸 줄 아는 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악기가 알아서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다면 드러머들은 진작에 일자리를 잃었겠죠. 그리고 이미 가상악기에 좋은 샘플들이 나온 거는 2025년이 아니라 2010년, 2011년 그때도 이미 좋은 가상악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좋은 사운드 샘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드러머들은 진작에 다 일자리를 잃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상악기는 가상악기 나름의 매력이 있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실현을 하는 드러머들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가상악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아직은 분명히 가상악기를 표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상악기를 매주 작업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지두 밴드 같은 경우도 가상악기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악기는 분명히 가상악기만의 매력이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완전히 이 드럼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으면 벌써 지금 모든 드러머들이 일자리 잃었어야죠. 각자 다른 분야네요. 그쵸. 결론은. 그쵸.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넘어가자면은, 영상에서는 계속 존댓말을 하고 있지만 그쵸. 사실 저희는 되게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학원이었고, 여기 수원의 북문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죠. 지금도 잘 원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럼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고1 때니까 거의 2006년쯤 되겠네요. 그럼 지금 거의 한 경력이 어, 따지고 보면 그러네. 근데 제가 중간에 해외 갔다 오면서 드럼을 쉬었던 때도 있었고, 제가 좀 어떤 일을 좀 하느라고 일을 쉬었던 걸 빼면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5년?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거의 그 정도 했네요. 라이브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라이브 연주를 할 때도 있고, 제가 매달 녹음 일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매달 꾸준하게 녹음에 대한 일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랑 녹음 연주일이 한 60%? 강사일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강사일만 했다면 진작에 음악 관뒀을지도 모르겠는데, 연주일이 매달 들어오는 건 진짜 되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연주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녹음일을 받으려면 해놔야죠. 왜냐면 녹음일을 받을 때마다 내가 스튜디오를 대여를 하려면 한 프로에 거의 2, 3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녹음을 하러 갈 때마다 그 2, 30만 원을 쓰면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졸업한 학교는 지금 단대, 이제 한국대학교. 네, 단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지금 대학원은 서경대. 뭐 하시려고 대학원까지? 근데 대학원이니까 제가 생각한 그것은 좀 이상이었고, 현실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대학원 가서 더 학식이 있는 분들한테 배우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마주쳐가지고 같이 또 얘기도 나누면서 또 배우는 것들도 있고 해서 되게 기쁘다는 건 있지만, 어쩌다가 대학원을 가게 됐냐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
좀 지식에 대해 약간 갈급했던 것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채워졌다기보다는 제가 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에. 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학을 지금 졸업을 하시고 나서의 학교 이렇게 연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활동하시면서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 아,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론 그 연주를 졸업하고 나서 꾸준히 잘 이어가야 되지. 이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평소에 친분으로 알고 지내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음악을 관둡니다. 한 100명이 있으면 거의 양보해서 생각해도 90명은 음악을 관둬요. 그래서 내가 연주를 잘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작업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앨범을 내고 싶은데 피아노 연주자가 없다. 그러면 피아노 연주자로 알고 지내던 연주를 통해서 내 앨범에 한번 참여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연주자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안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줄도 있고, 저를 끌어주는 연줄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끌어주는 연줄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실용음악과를 왜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연줄의 요소가 크긴 하겠지만 그 연줄이라는 것도 사람 생각하기 또 나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갔을 때 안 갔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가는 게 훨씬 맞나요? 낫죠. 옛날에는 왜 실용음악과가 경쟁률이 센 곳을 가라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냥 실용음악과 대충 좀 약간 경쟁률이 좀 되게 넉넉한 곳, 심지어 제가 학원 다닐 때 드럼쌤께서도 너는 요 대학교를 써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데 썼거든요. 써가지고 붙었는데 그게 단국대였어요. 그쵸. 그때는 그랬어요. 왜 굳이 경쟁률이 센 데를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경쟁률이 센 데를 썼지만 가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경쟁률이 센 곳에 갔는데도 1학년 때는 다들 이제 신입생이고 다들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느라 바쁘고 진짜 음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고, 그런데 경쟁률이 센 곳도 그런데 경쟁률이 더 널널한 곳은 어떻겠어요? 다들 그냥 더더욱 이제 좀 연습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겠죠.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센 데를 왜 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무튼 실용음악과를 가야 한다면 왜 가야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쟁률이 좀 센 곳에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나를 좀 버티게 해주는 게 있나요? 아, 있죠. 뭐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 말고. 제가 요즘에 그 좀 늦은 나이에 좀 게임을 원래 하긴 했지만 게임을 막 하는 건 있어도 보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리그 막 이런 걸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흥하고 있는 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죠. 저는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모르는데 이제 본지는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팀이에요. 막 이렇게 어떨 때는 경기력이 막 진짜 땅으로 완전 뚫고 막 지하까지 들어갔다가,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해의 마지막에 세계의 대회가 열리면 거기서 우승을 하는 그런 고점까지 보여주는 팀인데 약간 그 팀을 보면서 이 팀의 그런 색깔이 참 사람의 삶과도 같지 않나. 사람의 삶이 항상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우여곡절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피어내는 그런 꽃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색깔을 지닌 팀인데 그런 과정들을 시즌 내내 겪어오면서도 견뎌가는 그런 그 선수들의 모습과 플레이들을 보면서 참 요즘에 저를 계속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저의 취미 생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저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요. 자주 드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제 30대가 넘어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뭔가 제 주변에 보면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막 어떤 친구들은 뭐 결혼은 아니고 그냥 막 조용히 어디 해외 가서 그냥 이제 정착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삶이 안정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 삶이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하루의 끝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은 그래요. 그냥 하루가 끝나면 피곤하다, 자자. 그냥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게 음악을 이제 진짜 오래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잘 풀리는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지만 뭐 연습하던 우리 그 어릴 때 연습생 시절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아가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도 또 음악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만둘까? 그만두고 싶다. 그냥 아예 다른 직업을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한 적은 있어도 아, 내가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음악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재밌고 제가 연주한 것들이 어렸을 때는 보기로만 해왔던 그런 이제 음원 차트들에 실려가고 그리고 하나하나에 제가 연주한 디스코그래피가 쌓여가고 그리고 제가 연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기쁨을 느끼는 거를 저는 많이 봐왔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연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매일 아침에 밥 먹고 여기 딱 와서 여기 앉아있는 시간들이 저는 되게 즐겁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견뎌냈나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생각보단 내가 드럼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담겨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2012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기 어떤 개그맨이 음악학원 하나 차렸는데 거기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3년 정도 했었죠. 그 당시에 거기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학원 홍보차 찍었던 영상인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달린 것도 그때였어요. 제가 해외에 가서 드럼을 안 치고 있을 때 그때 댓글이 달렸어요. 그때 이 드럼 치는 거를 요즘 매일 보러 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고 원동력이 되네요 라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7년이었죠. 그때 에버랜드에 있는 브라스 밴드에서 연주하면서 1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공연을 했어요. 하루에 3-4번, 비 오는 날은 안 하고 일주일에 휴무가 하루였으니까 그걸 빼면은 일주일에 공연하는 횟수만 해서 24번, 한 달에 거의 100회 공연을 하고 그러면 10달이면 1000회겠죠? 1000회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자들을 보러 와줬고 너무 많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드럼 치는 걸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분명히 내가 드럼 치는 걸 어디선 누군가는 또 이 사람 드럼 치는 걸 되게 맛있네, 아 드럼 되게 재밌게 치네 라고 또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유튜버 17만 정도 되는 어떤 보컬리스트 유튜버랑 제가 하고 있는 이지투 밴드랑 이제 커버를 한 영상인데 최근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드럼 위에다가 고체 연료를 딱 뿌려놓고 제가 그 드럼에다 불을 붙이고 나서 드럼을 쳤던 게 있는데 물론 불 붙이고 드럼 치는 게 신기해서였겠지만 여전히 드럼 연주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시시때때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지만 내가 앞으로 드럼 연주를 함에 있어서 내 연주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이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깊고 심오한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즐거운 고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네요. 어찌됐든 이쪽 시장에서 분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서브컬처도 있고 대중음악 시장도 있고 뭐 재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음악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길을 드럼을 연주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대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꾸준하게 이 드러머 연주자로서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죠. 예전에 좀 제가 좀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 이거 드럼 하지 마세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막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사람의 삶이라는 건 한 번이고 한 번을 살면서 또 그걸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내가 그걸 한번 놓을 때는 굉장히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걸 놓고 다른 분야로 다시 가게 될 때는. 그렇지만 내가 그 분야를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또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시작을 했으면 일단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보다는 드럼으로 물론 일을 하면서 다른 부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약간 그렇게 말하죠. 자아를 실현한다고 말하죠. 그런 과정이 또 계속해서 드럼을 연주하면서 이어가는 과정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냥 즐거운 생각이 들어서 마냥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뭔가 막막하게 바라보는 분도 계실 거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계속 손에 악기를 붙여가면서 계속 그 길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자신한테 그게 또 어떠한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자기 삶의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음악을 잠깐 멈췄었을 때도 제가 그때 뭐 음악을 멈추고 싶어서 멈춘 건 아니지만 그때 또 제가 듣게 된 그런 유튜브 댓글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저는 계속해서 음악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제 삶에 또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로 삶에 또 원동력도 얻기도 했으니까 음악을 한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하시는 거 응원드리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우직하게 좀 밀고 나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30대 중반 나이가 드니까 언변에서도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이 드럼 연주자로서 뭐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있죠. 저는 일단은 제 첫 번째 목표는 5만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인데 일단 온라인이긴 하지만 2만 명 앞에서는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5만 명입니다. 그게 일단 제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은 제가 5만 명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저의 드럼에 대한 것이나 생각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더 레벨업을 하고 스텝업을 했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더 늦기 전에 이제 제 개인 솔로 앨범을 한번 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목표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앨범을 낸다는 게 할 수는 있지만 어렵긴 하죠.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럼이란? 나에게 드럼이란 식사다. 거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결국 안 먹어서는 안 되는 식사처럼 저한테 드럼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동반자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진득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사담을 나눈 적은 많아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뭐 조금이라도 유입이 돼서 에이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뭐 꼭 드러머가 아니어도 꿈을 꾸고 이뤄가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좋은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는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여기는 드러머 연주자 에이조 씨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